네, 안녕하세요. TMI 특공대 배성재입니다. 오늘 보시다시피 저는 신형 4세대 소렌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아차가 오늘 시승식을 열고 이 기자 초청회를 열었는데요. 저희도 직접 참여해서 이 차가 과연 어떤 차인지 시승해보고 리뷰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색깔이 약간 어두워 보이는데 갈색 브라운입니다. 네, 밝아가지고 지금 좀 어두워 보이는데 브라운 계열의 색상을 가지고 있고, 앞에 전면부 디자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면부 디자인을 보시면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이 노즈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육각형하고 양쪽에 육각형하고 직선, 이거는 이제 거의 기아차의 시그니처가 된 것 같아요. 가운데 보시면 엠블럼이 좀 약간 좀 커서 될 것 같은데 좀 작게 되어 있네요. 엠블럼 교체설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대로 나왔습니다. 엠블럼 아래쪽 보면 이제 전방 카메라가 달려 있고, 더 아래쪽에 보면은 이 스마트 크루즈 앞에 감지하기 위한 센서가 달려 있는데 마감 처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앞에 사실 이게 유리를 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거의 차에 그냥 장착이 되어 있는 그런 수준까지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 헤드램프 쪽으로 가시면 LED 등이 라디에이터 그릴 안에 들어와서 디자인이 된 걸 볼 수가 있는데 스포티함을 강조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측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이 타이어인데, 네, 컨티넨탈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고 20인치 스타일 옵션입니다. 네, 이건 지금 풀 옵션 차량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보셔야 되고, 일반 차량은 18인치 타이어를 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일이 적용됐으니까 당연히 타이어 모양은 굉장히 이쁘네요. 전체적인 소렌토의 크기에 비해서 앞쪽이 조금 작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GV80이나 다른 고급 SUV들을 보면 앞에를 일부러 길게 빼잖아요. 이건 반대로 앞에를 줄였습니다. 엔진 디자인도 약간 앞쪽으로 치우치게 디자인을 해서 달리 말하면 뒤쪽 공간을 키웠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풀체인지를 하면서 휠 베이스도 3.5cm 정도 키우고 전체 크기도 전장, 전고, 전폭 다 1cm 키웠습니다. 네, 3열 뒤쪽에서 봤던 이 트렁크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트렁크 공간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거 자체 크기는 별로 크지 않고 골프백 하나 겨우 들어가려나? 하나 정도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크기일 것 같고, 3열을 눕혔을 때 크기는 조금씩 커져요. 눕혀보겠습니다. 이렇게 눕히면 공간이 제법 커집니다. 골프백 6개를 꽉꽉 채울 수 있는 그 정도 공간은 되겠네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버튼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전자식으로 2열을 눕힐 수가 있습니다. 2열까지 눕히고 나면 사실 2열은 그게 평평하진 않고 3열까지는 평평한 공간이 나오는데 2열은 평평하지 않은 상태로 어쨌든 눕혀지긴 합니다. 그래서 공간이 제법 넓어져요. 제가 그냥 들어가서 누워도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는 건 참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쑥 들어와서 누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누울 수 있을 정도로 이게 골프백으로 비유를 하면 하나는 그냥 넉넉하게 들어가겠네요. 네, 1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부터 계속 공간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또 공간이 잘 나왔는지를 살펴볼게요. 센터 페시아 공간도 제법 넓습니다. 옆 사람과 거리가 거의 한 30에서 40cm는 거뜬히 넘을 것 같아요. 이제 디자인 디테일을 한번 살펴볼까요? 시동을 걸고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4세대 풀체인지는 디자인이 최신 트렌드를 다 반영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가운데 보시면 이 10.25인치짜리 디스플레이가 이 대시보드를 향해서 쭉 뻗은 것을 볼 수가 있고, 사실 요즘 이게 트렌드입니다. 대시보드가 살짝 가리게끔 이 가운데 지금 우리 소렌토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만 이 계기판까지 쭉 연결을 하는 디자인이 벤츠도 그렇고 굉장히 요즘 트렌드인데 이게 반영이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좌회전, 우회전 할 때 화면이 들어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K5부터 해서 기아차 모두에 이제 옵션만 넣으면은 적용이 되는 그런 기능이 됐어요. 또 마지막 이제 디지털로는 변속기가 있는데, 다이얼식으로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를 밟고 이렇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변속기가 이렇게 스틱형이 저는 좀 안정적인데 요즘 이게 다 디지털로 바뀌어서 약간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기는 해요. 센터 페시아로 넘어오면 여기 디자인은 사실 기아차 거의 모두에 적용되어 있는 디자인이 그대로 되어 있는데 약간 투머치다? 약간 좀 너무 많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디지털로 됐으면 사실 이 안으로 기능들을 옮겨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좀 많은 버튼들이 들어가서 약간 조잡하다라는 느낌도
살짝 느낌도 받네요. 공간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썬루프입니다. 썬루프가 정말 무지막지하게 커요. 지금 보시면 거의 2열에 앉아있는 사람 머리 뒤까지 넘어갑니다. 이 정도로 크기가 크고, 이렇게 창문을 열면 파노라마식이라서 얘만 이제 넘어가는 거죠. 네, 해서 굉장히 또 차가 넓어 보이는 효과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썬루프는 이번 소렌토를 구매한다면 저는 꼭 달고 싶은 그런 그런 옵션이에요. 네, 굉장히 차가 커 보이는 효과도 있네요. 네, 이게 2열인데요. 제가 가지고 온 시승 차량은 6인승입니다. 해서 2열 가운데가 없어서 양쪽 좌석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직접 한번 타보겠습니다. 네, 이 정도 차량인데 제가 사실 키가 좀 있어서 좁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앞쪽 부분 레그룸은 기아차 설명으로는 9cm 정도가 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막 그렇게 넓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2.2L 디젤 엔진이라고 했는데 또 엔진을 안 볼 수가 없겠죠. 한번 본넷을 열어서 엔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2.2L 스마트 스트림 디젤 엔진이 들어있고, 기아차 최초로 습식으로 더블 클러치가 적용이 됐습니다. 해서 변속을 할 때 굉장히 부드럽게 변속이 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따가 주행을 한번 해볼 때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앞쪽으로 최대한 디자인이 돼서 뒤쪽 공간을 넓힌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엔진이 보통 이렇게 수평으로 놓여지기도 하는데, 지금은 직각으로 이렇게 앞쪽으로 놓여진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바로 시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승을 나가서 과연 이 엔진 성능은 어떤지, 다른 뭐 디젤이나 이런 소음은 없는지를 직접 체크를 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승을 하러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한 20분 정도 광변북로를 달리고 왔거든요. 딱 이제 드는 느낌부터 말씀드리면 디젤 엔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요즘 나오는 차가 다 그렇다시피 엔진의 뭐 진동이나 소음 이런 게 크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정숙한 편이고, 풍절음에 대해서도 사실 이 1열은 지금 차음 글래스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음이 저는 크게 들리지 않는데, 뭐 2열 같은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뒤로 하면 좀 들리나? 어쨌든 실내는 정숙한 편입니다. 그리고 엔진 설명을 드릴 때 습식 엔진이 적용되어 있다, 습식 더블 클러치가 적용되어 있어서 변속 느낌이 좋다 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약간 똥발이라서 그런지 막 이렇게 확연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솔직하게. 어쨌든 고속으로 치고 올라갈 때 가속이 붙으면 차가 잘 나가기는 하고, 가장 특이한 점, 특이사항, 페달이 의외로 무겁네요. 약간 예전에 한국GM에 나온 그 트래버스 시승할 때랑 거의 비슷한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알기로 산타페보다 이 소렌토가 한 3, 4cm 정도 더 길고 팰리세이드보다는 20cm 정도 작거든요. 핸들 느낌, 묵직함이나 차선을 변경할 때의 느낌이 약간 더 큰 차를 모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트래버스 정도의 큰 차를 모는 듯한 느낌? 그래서 이 뒤에 꽁무니가 약간 이 차선을 변경하면 약간 좀 늦게 따라오는 느낌이에요. 약간 좀 더 큰 느낌을 받는데, 문제는 기아차의 장점 중에 하나가 페달 반응이 굉장히 좋다는 건데, 트래버스, 한국 GM 트래버스처럼 약간 페달이 묵직해요. 눌러서 딱 나가진 않습니다. 완전 반응이 딱 정확하게 오지는 않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는 총 4가지 모델로 운영이 되는데, 이 차를 좀 쓸만하게 만들려면 3,500 정도는 줘야 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옵션들을 다 꼼꼼히 살펴봤을 때 풀옵션을 달면은 4,500에서 4,600 정도까지 가격이 쭉 올라갑니다. 옵션 중에 제가 마음에 들었던 점은, 기아차가 사실 옵션 장난 많이 치는 걸로 뭐 악명이 높다? 사람들이 그걸로 좀 이렇게 혹평을 하는데, 옵션들 뭐 사륜,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 6인승 시트 하고 뭐 스마트 크루즈, 이런 것들을 전체 모델, 운영되고 있는 4개 모델에 전부 다 적용 가능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지금 이 기아차 최초로 뒤에서 차가 쳤을 때,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이중 추돌을 하지 않게끔 스스로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이런 자동 브레이크 시스템, 이런 것도 최초로 들어갔는데, 그런 것도 전 트림에 기본 적용이 됩니다. 이런 옵션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짧게나마 소렌토
시승을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저는 이제 경험해 본 바로는 공간도 제법 괜찮게 나오고 또 외관도 화려해서 식구가 많으시고 화려한 스타일을 뽐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뭐 주변에서 이 소렌토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을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제법 많은데 대부분 다 하이브리드하고 가솔린을 구입하겠다라는 입장이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 국내 SUV 중엔 거의 처음으로 하이브리드가 나온 거거든요. 이 하이브리드를 한번 기다려보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한번 기다려보고 싶네요. 그래야 진짜 이제 소렌토의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TMI 특공대였고요. 저희는 더 재밌고 새롭고 멋진 차와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